광주광역시의 한 여고. 아침 등교 시간, 바쁜 걸음으로 학교에 가는 학생들 사이에 유난히 눈에 띄는 얼굴이 있었으니 흰 피부에 갈색 머리, 한눈에 봐도 외국인임을 알 수 있는 이국적인 외모. 바로 러시아에서 온 여고생 수인이다. 13살 때 한국으로 입양 와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수인이.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진지하게 수업을 듣고 있는 수인이에겐 꼭 이루고픈 꿈이 있다. 통역사 되고 싶어요. 네. 왜 통증이에요? 제가 그 러시아하고 한국 사이에 다리가 돼서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발전이나 그런 거 중간자 역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1년 늦게 학교에 들어간 탓에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1살 많은 수인이. 그래서 자칭 타칭 친구들의 고민 상담자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면 안 되죠? 카메라 때문에 저한테 좀 오기가 좀 그러네요. 아, 쪽지 비밀이에요? 의리 있고 활발한 성격 때문에 수인이 주변에 언제나 친구들이 많다. 난 코가 크다 그러면 안 되지. 높다. 착하고 이해심도 많고 활발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눈물은 많은 것 같은데 성격이요. 좀 강한 것 같아요. 수업을 끝내고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수인이. 아빠. 한국 부모님이 운영하는 김밥집이 수인이의 보금자리다. 함께 모여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가족들. 맨날 위 아플 때만 그거 나오는 거야. 학교에서 있었던 일부터 동네 대소사까지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다음 주도 이야기를 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집에 오면 다 이야기해줘요. 비밀이 없어요. 학교에. 몰래 대화가 또 많은 좋아하는 가족이 남자가 좋은 있는 거예요. 속에다 저 속에다 감춰놓은가 그런 것은. 깊은 인연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든 수인이. 피보다 진한 정으로 똘똘 뭉친 세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러시아에서 온 명랑 소녀 장수인 양과 부모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수인 양이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네. 사실 러브인 아시아 사상 최연소 주인공이거든요. 최연소죠. 예, 그 출연 소감이 어때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러브인 아시아 이렇게 팬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결혼하시고 예. 어른들이고 이러니까 제가 나오니까 떨리기도 하고 감격스럽네요. 아, 그래요. 고2의 결혼은 좀 무리죠.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러브인아시아에 예. 이 여고생 팬이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도 감격스럽네요. 근데 아까 교복 입었을 땐 네. 여고생 같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또 새색시 같아요. 저 자리에 앉으면. 너무 예뻐요. 예. 예. 근데 아까 그 저 쪽지를 서로 주고받고 그러던데 네. 비밀이죠? 당연하죠. 제가 의리만큼은 최고인데. 아, 그래요. 어. 아, 역시 소녀들 세계는 그 비밀이 많아요. 네. 소녀 세계 거의 형님 같은데요. 굉장히 당찬 소녀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옆에서 보시기에 자랑스러우시죠? 어떠세요? 네, 우리 수인이가요. 예. 저를 닮아서 미인이에요. 아, 예. 그래서요. 예. 우리 수인을 짝사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그냥 저희 부모님이 저를 놀리시려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없어요, 절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법이랍니다. 캐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럼 이 수인 양 가족의 특별한 인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함께 하시죠.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 아침, 수인이가 엄마의 김밥집 일손을 돕느라 팔을 걷어붙였다. 어우, 착해요. 일도 도와드리고. 싹싹하고 예의 바른 탓에 어른들에게 유난히 예쁨을 많이 받는 수인이.
기분 좋아한다 또. 지금 뭘 사는 거예요? 네. 부부. 이렇게 기분 좋은 날 한 번 더 잡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범도 주시고. 어물 아주 듬뿍 주시네요. 두부장수 아저씨의 후한 인심과 칭찬 덕에 기분 좋은 아침이다. 어찌 된 거야 이게? 한국 생활 7년째지만 수인이와 엄마에겐 언제나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 공세가 쏟아진다. 엄마예요? 네. 진짜?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야지. 아버지 어느 나라 분이세요? 궁금하겠어요. 지금이야 편하게 받아들이지만 수인이와 한국 가족들이 이런 여유를 갖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쵸. 2001년 선교 활동차 러시아를 찾았던 부부. 나스차란 이름의 어린 러시아 소녀를 만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 소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막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또 의향도 있었고 또 자녀들을 또 꼬마를 또 너무나 또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럼 가족들이 다 원해서 예, 그러죠. 예, 100% 다 원했고 또 다 좋아했고 이제 그래.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이제 그 부모들이 수입이 너무 없다 보니까 쟤를 이렇게 교육시키는데 뒷바라지가 좀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입양을 보낸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복잡했던 입양 절차 끝에 한국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수인이. 낯설고 힘들었던 생활이지만 한국 가족들은 수인이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아주 이름도 예쁘게 지었어요. 서로를 가슴으로 끌어안았기에 더욱 끈끈한 수인이네 가족. 그래서인지 사춘기 딸의 고민까지도 공유한다. 어깨털은 괜찮은데 다리 털 때문에 고민하니까 털 때문에 고민이에요. 치마 입으면 여자라서 보기 흉하잖아요. 흉하잖아요. 몰래 아, 이거 밀다가 민감한데, 이거. 네. 밀면 더 새까맣게 나는데 밀어도 안 밀어도 똑같으니까 미는 건데 괜히 막 밀었다고 막 밀면 심해졌다고. 나중에 더 새까맣게 났잖아. 똑같아. 왜 똑같아? 똑같아. 대화의 주제는 털입니다. 아버지는 수인이의 제잘되는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힘이 좋아가고 아빠 또 좋지 우리 수인이가 안마사 안마를 얼마나 잘한다고요? 그러죠. 수인이 얼굴만 보면 그냥 웃음이 그냥 수인이 보면 아주 피로가 회복된대요. 아주 마누라는 보면 인상 쓰고 수인이 보면 아주 입에 기에 걸리고 아주 둘이 콤비예요 콤비. 저는 왕따 싶어요. 에이 언제? 친자식 이상으로 살갑고 잘 커가는 수인이가 부부는 대견하고 고맙기만 하다. 맨날 물은 차잖아요. 대화가 참 많네요. 네. 요즘 수인이는 러시아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왔기에 고향말을 많이 잊어버린 상황. 안 쓰면 아무래도 좀 공부를 그렇죠. 다시 시작한 건 통역사의 꿈 때문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다. 아, 이메일을 보내는군요. 네. 누구한테 보낸 거지? 오빠한테 보냈어요. 뭐라고? 왜 편지 안 읽는지 무슨 일 있냐고. 이게 첫째 언니하고 6남매 중 막내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수인이. 첫 번째. 한국 생활이 행복하지만 러시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어찌할 수가 없다. 특히 작년 한국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러시아 엄마를 만난 이후로 수인이의 가슴 아리는 깊어졌다.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 엄청 많이 울었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졌는데 이제 막 괜찮아지니까 또 이제 헤어지는 거 한 3, 4일 만에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좀 많이 힘들어. 러시아 가족들은 수인이 마음 한켠에 짙은 그리움으로 남아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수인이의 아버지. 딸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은 여느 아버지와 다름없다. 딸한테도 참 그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못 해주고
또 학원이라든지 좀 지 모든 것도 그 형편대로 좀 편안하게 좀 와서 공부도 좀 쉴 자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참 또 와가지고 또 가게에서 일 봐주고 그런 게 다 제 생각에도 좀 안쓰럽죠. 제 부모로서. 밤늦은 시간까지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아버지. 유독 수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데엔 이유가 있다. 자동차 중고 매매업을 하던 수인이네. 하지만 3년 전 2번의 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다. 부부는 기울어진 가정 형편보다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던 수인이가 다시 혼란에 빠질까 걱정이 앞섰다. 수인이도 내가 그거를 나중에 알아가지고 참 저희한테 부모한테 그 마음을 안 비치기 위해서 참 언젠가 모르게 얼굴을 더 참 밝게 더 하더라고요. 지금은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게 많이 극복하셔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셔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잘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드리고 싶어요. 서로를 북돋우며 가족은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방근무가 잦아 아버지는 현재 수인이와 떨어져 지낸다. 하지만 식사만큼은 꼭 이곳에 들러 가족과 함께한다. 나도 수인이가 아빠랑 고기 더 맛있거다. 엄마도 돌겠는데. 밤 늦게까지 하시나 봐요. 진짜 10시도 안 됐는데 뭐라? 우리는 다이어트 하니까 일찍 먹어야지. 5년은 먼저 드셨군요. 너도 다이어트 너도. 일단 진짜 서울 가야 돼요. 아버지가 식사를 하는 사이 말없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인이. 마주 앉아서. 아빠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혼자 있으면 저도 밥 안 먹거든요. 아, 이거 속이 그래서 깊어요. 그걸 아니까 같이 있어줘야죠. 이뻐가지고 약간 따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야, 부인께서 소외감. 유니폼들만 하세요, 진짜. 아마도 잘해야 되고. 앞으로 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또 아빠를 또 편안하게 또 해준다는데 또 기대를 갖고 살아야 되겠어. 전라남도 영광에 사는 할머님 댁에 온 수인이네 가족. 할머니, 들어오세요. 어머. 80이 넘은 연세에 혼자 농사를 짓고 계시기에 한 달에 2번은 들러 일손을 돕는다. 공부 잘하냐고 잘하냐 공부 잘하냐.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 참 정정하시네요. 공부 잘해야지. 네. 이뻐 기뻐. 우리 손장계 기뻐. 선장이 기뻐요? 참 같아. 우리 것이나 그냥 같아. 정이 다 같더라고. 정이 들어놓은 게 대번 온 게 그냥 정이 들더만. 본격적으로 밭일 준비를 시작하는 아버지. 이에 질세라 고무신까지 단단히 챙겨시는 수인이. 아니, 한 패션 그녀의 준비 아니에요. 자세를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가을 거지를 앞두고 고추밭에 농약을 치기 위해 밭으로 가는 가족들. 부녀가 손발이 척척 맞는다. 야, 힘들 텐데. 더운 날씨가 방해를 해도 요령 하나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는 수인이. 아버지를 따라 농사일을 다니다 보니 농약 치는 일은 이제 수준급이다. 왜 저렇게 긴 저렇게 고추밭에 뛰어가? 농약 치랴 양쪽 이야기를 전하랴 바쁘게 뛰어다니는 통에 정신이 없다. 제일 바쁘군요. 되게 더웠나 봐요, 힘들겠다. 정말. 죽겠어요. 날씨도 덥고 쓰러질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을 마무리하는 동안 응급처치에 들어간 모녀.
싫어서 나 큰일 났어 이제. 꼬치 엄마가 긴발 입으라고 말하대야.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 말을. 저 다 쓸려가지고. 쓸려니까 고추 매우니까 싫었다니까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힘들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막 중간에 가장 힘들어. 근데 끝나면 또 이제 좋죠. 근데 너무 힘들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없이 깊은 가족들. 닥쳐왔던 위기를 강한 믿음으로 이겨낸 수인이와 부모님. 그 끈끈한 정과 사랑을 양분 삼아 수인이는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수인이의 내일은 맑음이다. 다른 애들은 이렇게 부모님 2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4분 있으니까 부자 된 느낌이. 그리고 솔직히 막 이렇게 이방인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친딸같이 친딸처럼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고맙죠. 부모님이 4분이라서 부자라는 수인 양의 마음이 참 어른스럽고 기특합니다. 네, 게다가 할머님 농사까지 도와주고 예. 말이죠. 고무신 패션이 아주 제대로였어요. 솔직히 좀 창피하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파질할 때는 고무신이 최고예요. 운동화를 신으면 이렇게 흙이나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뒤처리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고무신은 그래도 편하고. 아주 제대로 잘 맞췄어요, 그죠? 차양 딱 넓은 거예요, 그죠? 고무신 딱.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아줌마 패션이라 그래가지고 예, 꽃무늬가 그려진 그 신축성 있는 바지 그걸 딱 입어줘야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수인이가 그죠? 평소에도 부모님 많이 도와주나 봐요. 김밥집을 혼자 운영하다 보면은 네. 우리 수인이가 많이 도와주거든요. 때려놓은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지가 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배달도 가고 갔다 오고 그래서 너무 참 아니, 뿌듯해요. 배달까지요? 네. 사실 고2면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좀 예.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가 봐요, 수인 양. 그런 거는 은근히 재밌어요. 왜냐면 이렇게 예.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뭐 한 번씩 해보면 재밌고, 그리고 솔직히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가장 최우선인 것 같아요. 세상에. 예, 대단합니다. 미카 씨 어떻게 보세요? 참 따님 잘 키우신 것 네. 근데 그 부도가 났을 때 아버지께서 특히 그 딸에 대한 미안함이 아주 컸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회사가 좀 크게 좀 운영을 했는데요. 예. 거기서 직원들을 보증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와 집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게 됐는데 저희들은 괜찮았는데 이 수인이를 내가 입양해가지고 잘 길러주려고 약속을 했는데 참 뒷바라지를 못 해주고 이 장래를 위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수인이한테 미안한 것이 제 가슴이 제일 아팠습니다. 또 앞으로 수인 양이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모신다고 하니까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그럼요. 예.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수인 양 어깨가 무거운데 네. 꿈이 러시아어 동시 통역 네. 이렇게 한번 물어.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죠. 러시아에 계신 가족들도 굉장히 대견할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 식구들하고 통화는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통화는 자주 못해요. 이렇게 메일이나 같은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자주 하는데 이렇게 통화 같은 거 하면은 저희 언니들이나 이렇게 예. 막 식구들이 제 목소리만 들어도 자꾸 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프고 해서 예. 그렇게 자주는 못 하겠어요. 아.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좀 안 받으시거든요, 제 전화를. 그래서 일부러 피하시는 거예요? 일부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국에 오는 걸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많이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걸 막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서운함은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내를 아마 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지금 수인 양이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지만 참 얼마나 그 그리움이 깊겠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러시아 가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수인의 가족을 찾아 제작진은 러시아의 모즈도크로 향했다. 체첸방군의 테러와 주변국들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위험 지역인 모즈도크. 모즈도크로 넘어가는 경계엔 역시 삼엄한 경비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네요. 길목 곳곳을 지키고 있는 검문소들. 차량은 물론 인적조차 뜸했다. Нельзя, это не снимайте. Это запрещено.
지역이에요. 예. 기관총을 휴대한 경찰들이 각 검문소를 지키고 있었다. Как обстановка? Все нормально? Спасибо. Всего доброго. 외국인의 출입을 극도로 제한하는 이곳에선 거리에서의 촬영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Если снимаем, что случится?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в забирает на проверку. Это целая волокита. ФСБ занимается этими вопросами. Нельзя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모지도크로 접어드는 길목에는 탱크와 군사 시설들이 늘어서 있었다. 초긴장이네요. 러시아 최전방 군사기지인 모지도크는 체첸 반군의 테러 위험이 그 어느 곳보다 높은 곳이다. 오세티아 공화국의 군사도시 모지도크에서 러시아 공군의 통근 버스가 폭발했습니다. 몇 년 전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자살 폭탄 테러. 버스 하나 폭발했다고요? 군인들이 출근하는 버스를 폭발시키고 그래서 자살돼요. 저도 죽고 여자였어요. 치마 밑에다가 폭탄을 던졌어요. 참 안타깝네요. 군사 시설물을 지나자 수인이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저 멀찌감치 떨어진 차 안에서만 촬영이 가능할 뿐이었다. 저희가 촬영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건 드디어 처음 것 같은데요. 어렵게 도착한 수인이의 고향집. Алексеевка! Она не кусается.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를 건넨 사람은 바로 수인이의 엄마 올가 씨. 그녀가 안내한 수인이의 고향집은 들어오는 험난했던 길과는 달리 여느 집처럼 조용하고 포근한 곳이었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촬영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Город военных, и он закрытый, поэтому сюда очень сложно попасть, и кругом могут быть теракты, потому что Ингушетия, Чечня — это очень рядом, совсем близко. 그때 등장한 반가운 얼굴, 바로 수인이 아빠다. Это же хорошо. Когда гости приходят, значит не забывают. 수인이의 아빠가 안내한 곳은 집 뒤쪽에 있는 작은 텃밭. 이곳은 아빠와 막내딸 수인이만의 특별한 추억이 깃든 곳이다. Вот я сажал кукурузу, а она кидала. Картошку помогала сажать. Я копаю, она кидает эту картошку. Она даже больше всех помогала. 이젠 함께할 수 없는 딸이지만 아빠는 여전히 추억 속의 막내딸과 함께 텃밭을 가꾼다. У вас растет виноград? Это уже почти спелый. 있습니다. Это уже почти спелый. Да. Но она поздно созревает. Вот. Приехала бы Настя, покушала бы виноград. Да. 수인이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던 또 다른 가족, 수인이의 두 오빠들이다. 군대에 간 사이 헤어져 더욱 아쉬움이 큰 첫째 오빠 아무르. 그리고 누구보다 수인이와 잘 놀아줬던 정 많은 작은 오빠 사샤. (7년이란) 세월은 오빠들을 의젓한 어른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세월에도 변하지 않은 건 수인이의 고향집이었다. Настя, помнишь, как ты сюда сидела, руку вот так сделаешь и сидишь, ждешь, когда мама тебе кушать даст. Вот. А вообще, когда они маленькие были, мы все всегда вместе садились и кушали. Вот, Настенька, помнишь эту комнату? Вот ты здесь с Анечкой спала. Вот это кресло. Посмотри, оно уже старое-старое, но оно до сих пор тут стоит. Ой, старше тебя. 엄마의 기억 속엔 함께했던 지난 세월의 수인이가 아직도 또렷이 남아있다. 수인이가 떠나던 7년 전 그 모습에서 그대로 멈춰버린 방. 6남매 중 막내로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딸이었던 수인이. 하지만 지독했던 가난이 수인이를 한국이란 낯선 나라로 보내고 말았다. Ну, меня радует только то, что тебе там очень хорошо, что ты там больших высот достигнешь и будешь жить, ну, не так, как мы. В России тяжело, сама знаешь. Была, видела, ездила.
Вот. А там тебе будет легче. И я благодарна Богу и твоим родителям.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작은 오빠 사샤. 항상 엄마의 자동차를 손수 고친다. 아빠의 퇴직 후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 하지만 하루 종일 차를 몰아도 가족의 생활비는 여전히 빠듯하다. 제작진의 방문 소식에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던 막내 언니 아니아가 도착했다. 수인이에겐 예. 언니라기보다는 친한 친구처럼 허물없는 사이였던 막내 언니 아니아. Моя девочка соскучилась, устала с дороги, приехала в гости. Каждый раз встречала Держи. меня так. Но почему нет? Что я тебе каждый 오랜만에 집을 찾은 아냐가 엄마의 환영이 반가운가 보다. 하지만 고향 방문의 반가움 뒤엔 늘 동생에 대한 허전함이 남는다. 그렇겠죠. Про нее. Мы всегда с ней были вместе, рядом. Ближе ее у меня никого не было. 수인이 얘기에 감정이 북받치는 듯 자리를 뜨고 마는 아냐. 머나먼 낯선 땅으로 어린 동생을 떠나보내야 했던 가난했던 시절이 아냐는 그저 야속하기만 하다. 늘 함께였던 언니와 동생. 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언니 아냐의 마음속에 동생 수인이는 항상 그 자리에 남아있다. 막내딸이 그리울 때면 엄마는 고이 간직해둔 수인이의 편지를 꺼내본다. 수인이가 들려주는 얘기 속에서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막내딸을 상상하고 또 상상해본다. Уже совсем разучилась писать по-русски. Криво. Одни косячки. 언젠가부터 러시아어에서 한국어로 바뀌어버린 수인이의 편지. 엄마는 이제 주변 한국인의 교회에 가서 일일이 번역을 해야만 딸의 편지를 읽을 수 있다. Плачу. 우리말을 아는 분을 찾아가는군요. Когда сильно скучаю, начинаю плакать, когда читаю твои письма. Но это слезы не горя, это слезы радости. Я рада за тебя, Настенька, что у тебя такие большие успехи, и что ты там хорошо учишься, что у тебя хватает силы на всю эту большую, очень сильную работу. 다음 날 수인이네 집에 또 다른 가족이 도착했다. 수인이의 큰 언니 나타샤와 둘째 언니 가차의 가족이 찾아온 것이다. 대식구예요. 수인이가 한국으로 떠난 후 결혼한 둘째 언니는 작년에 예쁜 딸을 낳고 하나이의 엄마가 됐다. 6살 꼬마였던 큰 조카 나스차도 어엿한 숙녀가 됐다. 어린 시절 집 앞에 시장 나들이는 수인이에게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그녀에게 추억이 가득한 이곳에 수인이의 가족이 장을 보러 나왔다. 바로 수인이의 19번째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수인이가 즐겨 먹던 치즈,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리워한다는 러시아 소시지. 가족은 수인이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추억하며 그녀의 생일상을 준비한다. И Настя всегда обжигалась горячее, так на тарелочку положила. И по чуть-чуть кусала. 집으로 돌아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았다. 영상으로 한국에 있는 수인이를 만나는 시간. 드디어 7년 만에 수인이가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꿈에도 그리던 막내딸, 막내 동생 수인이. 북받쳐 오르는 그리움에 가족은 그저 뜨거운 눈물만 흘린다. 연아 시계 빼줘 시계. 어느덧 명랑하고 씩씩한 여고생으로 자라는 수인이.
낯선 땅 한국에서 잘 적응하며 예쁘게 커가고 있는 수인이가 가족은 대견하고 또 고맙다. 하지만 그 밝은 모습 뒤에서 러시아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허전함에 흘리는 수인이의 눈물. 안타까운 마음에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고 싶지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가족의 마음은 더욱 아려온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ама и папа и моя семья, как у вас дела? Я очень скучаю по вам. И вы помните мою папу и маму? Они очень скучают по вам.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수인이 아빠입니다. 그동안 잘 계시는지요? 저희는 이제 수인이를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또 제 친딸보다도 더 귀엽게 잘 키우고 있으면서 또 내년에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중하고 있으니 만날 때까지 하여튼 몸 건강히 잘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수인이 한국에 있는 엄마예요. 아주 명랑하고 쾌활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만나는 그날까지 몸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Мама,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я смогу поехать в Восток и смогу посмотреть, как вы живете там. Я очень скучала по тебе. Я люблю тебя. Амур, я думаю, что твой живот очень большой. Когда я смогу поехать в Россию, я посмотрю твой живот очень худой. Саша, как ты живешь там? Я не думаю, что ты скучал по мне. Ты скучаешь по мне? Я очень скучала по тебе, я очень люблю тебя. И я хочу знать, как ты живешь там. И я думаю, что ты очень красивая, ты очень девушка сейчас, но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И думаю, что ты сейчас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Когда я поеду в Моздок и плакать, папа, я очень люблю тебя. Я очень скучаю по тебе. Ты не скучаешь по мне? Я очень скучаю и очень хочу посмотреть, как ты живешь там. И когда я поеду в Россию, пожалуйста, до встречи. До свидания. До свидания. 수인이의 영상 편지가 끝나자 만감이 교차하는 듯 가족은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Скучаем очень, даже не передать словами. В общем, я только, не знаю, я мечтаю, чтобы уже наступил январь, чтобы обнять мою девочку маленькую. Не ожидала, что она так уже выросла сильно. Очень взрослая уже девушка стала. Я очень скучаю. И скорее бы ты правда приехала. Фу, я думал, я первый раз плачу, наверное, за многие годы. Настя, скорее приезжай. Мне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она так хорошо выглядит, что она себя хорошо там чувствует, что она прекрасно выглядит и здорова.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им. Настолько вот поражены, вот никогда мы не видели, как она там живет, с кем дружит, как она ходит по городу, вот как она в доме разговаривает со своими родителями. Вот. И это было, ну как, даже не знаю, как объяснить,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Ну, слезы, это слезы радости за нее, что она... 수인이의 19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가 러시아의 고향집에 울려 퍼진다. 지금처럼 예쁜 모습으로 커가길, 그리고 언젠간 다시 만나길 가족은 기도한다. Настя, мы любим тебя, скорее приезжай. Пока. 네.
뭐 생일상도 잊지 않고 차려주시고 가족들이 그 수인 양을 그리는 마음이 참 굉장히 간절하시네요. 그렇죠. 우리 또 수인 양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든지 그냥 보는 저희까지 마음이 짠하고 박미선 씨도 계속 그 눈물을 흘리셨는데 오랜만에 고향 가족들 다 만나보니까 어땠어요?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막 솔직히 저는 예. 고향이 6년 전 모습 그대로잖아요. 예. 그래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많이 달라지고 이렇게 언니 오빠들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사진 보는 것보다 이렇게 사실적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고 예.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니까 참 내가 빨리 자라서 예. 한국으로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으로. 네. 그분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예. 저희에게 수인 양에게 전해달라고 편지를 예. 보내오셨어요. 가져왔어요, 저희가.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읽어볼래요, 한번? 안녕 사랑하는 내 딸 나스자. 생일 축하한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내 곁에 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 한국의 부모님과 함께 힘든 일 없이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한국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드리려. 사랑하는 아버지가. 예. 그래요. 네. 마음이 어때요? 완전 고마워. 전화를 안 받으셨던 이유는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네. 그래. 뭐 지금도 뭐 얘기를 했지만요. 끝으로 저 앞으로의 꿈을 조금 정리해서 얘기해 준다면 제가 지금 솔직히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공부 약간 더 늦게 시작한 점도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열심히 해서 빨리 통역사 되고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도 여기 같이 이렇게 한국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힘쓰고 그럴 거예요. 그래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서로 보고 싶겠습니까? 네. 영상 편지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설레는 모습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수인 양이랑 같이 다녀오실 계획이시라고요. 올 겨울 방학 때 네. 방학과 동시에 같이 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러시아로 가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인이 잘 커가지고 네. 훌륭한 사람 돼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한국에 와서 같이 잘 살자고 예. 그렇게 그런 이야기 나누고 올 거예요. 네. 자, 우리 장수인 양 가족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